2013년에 있었던 이른바 칠곡 계모 학대 사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여자 때렸다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당시 의붓 어머니는 학대로 8살 딸을 숨지게 한 뒤에 죄를 11살 언니에게 씌우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흐른 지금도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서 최수연 기자가 당시 피해자 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13년 드러난 사건의 진상은 참혹했습니다. 물고문에 매질,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아이를 돌리기까지. 8살 작은 딸이 숨지자 새 엄마는 역시 학대로 위축된 11살 언니 A양에게 대신 자백까지 시켰습니다. 다행히 진실은 밝혀졌고 이듬해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8년, A양은 성인이 됐습니다. A씨에겐 입양하고 돌봐준 고모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A씨의 상태를 그 고모는 아프게 기억합니다. 제모하고 비슷한 얼굴을 만나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조금 안 돼요. 숨을 못 쉬는 거지. 최근 정인이 사건처럼 당시 A씨의 친부도 학대를 방임했던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분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부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 집에 거주지를 둔다고 해서 또 한 번 더 쇼크를 받았고 가해자인데 같이 살라는 거잖아요. 자살衝動도 엄청 많아지고. 아동특례법 제정의 계기가 될 정도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지만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 죄를 얼마나 받고 이 정말 얘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정신적 후유증 치료와 극복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조개비처럼 입을 닫았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군 하는 거를 깨달았죠.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죠. 치료 과정에서 A씨가 남긴 그림입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에서는 정신적 공황이, 부러진 빗자루와 핏자국에선 학대의 상흔이 읽힙니다. 학대 후유증은 뇌 발달에까지 영향을 끼쳐 언어와 학습 능력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이 학대를 겪고 난 다음에는 아예 뇌구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안타깝게도 학대 아동들에게는 드물지 않은 증상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뇌 발달이 제대로 안 돼요. 뇌 분비기에 혼란이 오거든요. 집중력의 이상, 사회성의 저하. 그래도 A씨는 운명과 싸워 이겨나가는 중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거든요. 점점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야. A씨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미술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학대 생존 아동이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망이 전무해 정확한 조사나 통계조차 없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